그러니까 저희 매장 여기 위치가 원래는 이제 슈퍼나 이런 자리가 아니었고요. 기존에 이제 호프집이었는데 호프집이 이제 망해서 나갔어요. 네. 근데 이제 개발자가 이제 예상했던 매출은 100만 원. 네. 그러면 편의점을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본사에서도 반대를 했던 자리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고집을 피워서 이제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매출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되게 정확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이제 그때부터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열도 되게 자주 바꾸고 구색도 굉장히 늘리고, 그리고 제가 365를 맨 처음에 선택을 했던 이유가 이제 마트 이미지를 많이 가져가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픈하고, 그 당시에 이제 개발자가 얘기했을 때도 잘 나와야 120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픈하고 딱 1년이 된 시점에서 150 정도로 올랐어요. 네. 그래서 한 40% 이상 신장이 됐고요. 네. 그리고 오픈하고 나서 이제 최고 매출 기록을 했던 거는 220. 매출 220까지도 나와서, 그리고 상권은 이렇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상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운영하는 마인드인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누구든 귀를 기울이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제 발전의 차이가 이제 많이 난다는 거죠. 뭐 귀를 열지 않고 이제 자기 고집대로 이제 가시는 분도 발전을 하겠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귀를 열고 이제 가시는 분은 발전하시는 이제 그 차이가 훨씬 더 이제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들어주자. 그러면 새로운 것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미 다 경험한 거지만 그래도 그 상대방이 이제 제가 이미 경험했던 거를 얘기하더라도 저는 그냥 다 듣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뭐 그런 거는 저도 알아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저한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모르는 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근데 내가 알더라도 계속 이제 귀 기울여서 이제 상대방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모르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많이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욕심이나 고집은 좀 내려놓고 이제 고객님을 응대하면 더 이제 고객님이 더 친절하게 이제 느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고객을 대우해주는 일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먼저 상대를 대우한다면 나 역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네. 그리고 친절함은 단골로 돌아온다. 친절함이 최고의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리 진열을 잘하고 뭐 깔끔하게 해놓고 뭐 그런 거보다도 네, 친절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 네, 내가 상대방이라면 네, 그러면 고객님이 저한테 진상을 부리더라도 네, 입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한 한계선 지우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떤 뭐 실패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이제 한계선을 정해놔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정해놓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정해놓게 되면 이렇게 한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구색이랑 진열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편의점 이용 고객 반경이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마트 같은 경우는 이용 고객이 500m 이상이에요. 뭐 1km 넘게 계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마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가는 365는 이용 고객 반경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객수를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트 이미지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구색이 어느 정도 갖춰지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어느 정도 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객단가도 올라가요. 네. 근데 이제 편의점 이미지를 많이 갖고 가는 365는 이용 고객 반경 늘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다른 일반 편의점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365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편의점하고 마트하고 이제 경쟁을 만약에 한다면 마트가 당연히 이기겠죠. 네. 그 얘기는 이제 저희가 마트 이미지를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경쟁력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 방법은 이제 구색하고 진열하고 연출.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점포가 이제 오픈 당시에 이제 구색이 한 1600까지에서 1700까지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2500까지 정도가 돼요. 엄청 많이 늘어났죠. 저는 계속 하나씩 늘렸어요. 그래서 구색 늘리는 요령은 좀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를 통해서 복잡하지 않게 차근차근하게 늘려간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뭐 오픈을 하시면 저희도 포카칩이 이렇게 한 줄이 아니고 3개였어요. 오리지널이 3개 있고, 이거 어니언 맛이 2개 있고. 네, 근데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한 자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새로운 상품을 추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늘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구색은 그렇게 늘리시면 돼요. 한 번에 이제 내가 시키고 싶은 게 많아서 한 번에 많이 시키게 되면 정리하시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한 자리를 만들고 하나 추가하고 한 자리 만들고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이제 취급을 할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는 것보다 이제 좀 소량 발주를 하셔가지고 이제 반응을 살펴보시면서 주문량을 늘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에 들더라도 이제 사진이 이제 비교하는 사진이 아니고 그냥 실물 사진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크기를 저희가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한 이만한 것 같은데 막상 주문하면 되게 조그맣고, 되게 작을 것 같은데 주문하면 엄청 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량으로 먼저 주문을 해보고 마음에 들면 더 주문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색 관리하는 요령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기한 안에 회전이 되면 무조건 다 취급을 해요. 이게 반응이 엄청 좋건 아니면 뭐 엄청 안 좋건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유통기한이 한 달인데 한 달 안에 한 개가 팔리면 전 주문을 해요. 네. 왜냐면 이제 고객님들이 편의점 운영하시면서 이제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되게 질려요. 금방 질리지 않나요? 막 금방 막 실증 나고 이래요. 근데 고객님들이 대부분 단골 손님들이기 때문에 단골 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느껴요. 오시다 보면 가끔 한 번씩 CU도 가시고 GS로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지겨우니까, 새로운 걸 찾으시고 싶어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많이, 네. 다른 편의점하고 경쟁력 있게, 네. 오히려 다른 데에서 다른 편의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매장으로 오세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객수가 늘어나요. 네. 그리고 단골이 될수록 객단가는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네. 그리고 신선이 유통기한이 짧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냐면 종류별로 한 개씩만 시켜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꾸준한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고객님들이 딱 오셔가지고 고기가 있네, 그러고 그냥 가세요. 바로 안 사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제 고객님께서 만약에 고기가 필요할 때 저쪽에 갔을 때 고기가 있었지, 그때 오셔가지고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오실 때 없으면 이제 그게 이제 한두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없구나 하고 이제 안 오시겠죠. 그래서 꾸준한 발주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근데 폐기가 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한 개씩만 일단 하시고, 한 개씩만 주문을 하시고,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또 추가로 더 이제 발주량을 늘려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축산이나 신선이 자리 잡는 데까지 8개월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걸려요. 신선은 일반 상품하고 조금 달라요. 네, 자리 잡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나면 주변 편의점에서 이렇게 신선식품을 많이 취급하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경영주님들도 폐기나는 거를 많이 꺼려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게 되면 독점이 되는 거예요, 저희 매장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신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진열을 하실 때는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장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상품이 좀 잘 나가는지, 잘 안 나가는지. 뭐 꼭 종이에 적어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안 정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는 계속 상품을 보기 때문에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등급을 먼저 매겨 놓으셔야 돼요. 상품별로 등급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리별로 또 등급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리는 되게 잘 나가고 어떤 자리는 굉장히 안 나가고, 네, 그런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이제 잘 알아두신 다음에 이제 잘 안 나가는 상품을 잘 나가는 자리에다가 놓으시고, 잘 나가는 상품을 잘 안 나가는 자리에다가 놓으시면 자리가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꼭 안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저희가 다 활용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저희 매장이기 때문에 다 활용을 해야 그만큼 구색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저희 매장 위치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오픈했을 때 여기도 원래 비식품 자리예요. 네. 근데 비식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목적 구매를 많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보이는데 없어도 돼요. 좀 안 보이는 데다가 둬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게 이제 좀 구석에 들어가 있었는데 쟤네들을 이제 밖으로 빼면서 판매율을 좀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급을 좀 매기신 다음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매장 전체를 활성화 하시면 분명히 매출 올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폐기가 나는 정도도 많이 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매장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도 잘 아셔야 돼요. 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세요. 왜냐면 카운터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로 먼저 가요. 네. 근데 방향이 이쪽인데 저희가 이렇게 옆에 진열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 이렇게 사이에 보면 제가 이제 계란 같은 거 행사를 하면 저는 좀 많이 시키거든요. 여기다가
저희가 행사를 매달 하잖아요. 근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꼭 다 취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몇 번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우리 매장에 맞는 그 행사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차라리 과감하게 진열을 하는 게 행사 상품은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물건 같은 경우에도 없어 보이면 잘 안 나가요. 네, 저희가 이제 행사가 끝나가는 기간에 이제 한두 개가 나가면 되게 안 나가요. 행사가 막 시작했을 때 저는 좀 많이 풍성하게 많이 진열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많이 집어가시는데 행사가 끝나갈 때쯤에 몇 개 남았을 때는 잘 안 나가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진열량에 따라서 이제 판매량도 달라진다는 거. 네. 이게 막 엄청 가까운데 엄청 POP가 커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멀리 있는데 너무 작으면 반대로 안 보이겠죠? 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POP도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품도 저희 매장이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상품하고 고객님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고객님하고 시선이 굉장히 먼 데는 상품이 좀 커요. 보시면 맨 아래쪽에 상품이 되게 크잖아요. 맨 아래쪽에 작은 걸로는 잘 안 보여요. 네, 좁기 때문에 이렇게 숙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아래쪽이랑 위쪽에는 이제 좀 부피가 큰 거. 그리고 이제 보통 고객님들 시선에 가까운 데는 조금 작은 상품. 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진열을 해주시죠. 그리고 라면, 컵라면 같은 것도 진열하실 때 보시면 컵라면을 보시면 이렇게 뚜껑을 일자로 맞추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보시면 컵라면을 이렇게 안 봐요. 이렇게 보잖아요, 옆에서. 그럼 옆면이 보여야 돼요. 뚜껑을 맞추다 보면 이런 게 앞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다 옆면이 보이고 맨 아래쪽만 뚜껑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보이게 진열을 해놔요. 그러니까 그 시선도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이 자꾸 고객님 눈에 들어가야지만 그 상품이 나가요. 예. 고객님 눈에 안 띄면 안 나가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근데 네네. 라면은 어떻게 가성만 들어? 이 상원도거든요. 예. 아이는 제일 싫을 때는 쫙 잡으면 앞으로 돌아다니까 아직 놓을 데가 없죠. 라면이 지금 이번에 신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더 이상 놀 데가 없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 내가 생각 이 카다 나중에 머리 얹어가 팔아야 되겠다고. 뭘 하나 빼야 돼요. FC한테 얘기해서 그거를 휴지에서 빼달라고. 빼다가 그것도 되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신상품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품 이제 진열하실 때 약간 좀 통일성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통일성 없이 막 이렇게 진열이 되다 보면 이거는 공기라면 이렇게 좀 시선이 많이 분산이 되면서 상품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저희 매장에 보시면 글자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예, 근데 이 방향도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글자가 여기서 이렇게. 라면도 보시면 요 뜯는 부분이 위아래로 가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나요. 이게 자꾸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선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도 다 맞춰 놓은 거예요. 네, 뭐 그렇습니다. 끝이네요.